젤리나 엠보임의 젤리나입니다. 제가 오늘은 우리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애니메이션 영화, 동화, 도서관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어는 많이 듣고 따라 말하고 또 영어 소리에 많이 노출이 돼야지 아무래도 외국어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게 되는 건 당연하죠. 근데 엠보임 전자도서관이나 엠보임으로 원어민과 실시간으로 얘기하는 그런 프로그램과 함께 같이 병행하기 좋은 영어 도서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리틀 팍스라고 해서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된 영어 동화 도서관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림 형태로 다 보이시죠?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실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이 만화 형식의 된 친구들이 등장해서 아주 수준이 어린 친구들부터 또 수준이 높은 성인들까지 활용이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한번 좀 볼게요. 우선은 한 명이 등록을 하시면 한 아이디당 3분까지 등록이 가능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저와 우리 아들과 우리 딸 이렇게 3명이 등록돼 있어서 각각의 아이디로 들어가면 또 이 각각의 이 아이디마다의 수강 기록이나 그런 흔적들을 다 다르게 남게 돼요. 해서 여기는 제 거고 우리 아들 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2015년도부터 알게 돼가지고 우리 아이들은 그때부터 이 리틀박스를 활용하면서 영어 듣기에 귀를 틔웠는데요. 활용하기 나름인데 많이 따라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이 리틀박스는 저 같은 경우는 오로지 듣기용으로 자연스럽게. 그래서 한번 보시면 크게 리틀박스는 이렇게 동화와 동요와 게임 이렇게 3부류로 나눠져 있고요. 이 우선 동화를 들어가서 보시면 처음에 새로 나온 동화, 그 다음에 즐겨보는 동화, 전체 동화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가장 크게는 단계별로 보실 수 있고 또 주제별로 보실 수 있어요. 단계별은 수준별이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서 총 9단계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1단계에서 볼게요. 여기 각 편수가 몇 편이 들어있는지를 표시가 되어 있죠. 이 리틀박스에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은 시리즈물로도 구성돼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쭉 보시면은 72부장이잖아요. 그러면은 1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다 각 편당 제목과 함께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듣기를 하려면 이렇게 클릭하면은 전부 듣기가 플레이 누르면은 재생이 되고요. 또 선택해서 원하시는 거를 들으실 수도 있으세요. 좀 마지막 단계를 한번 봐볼게요. 이게 성인분들도 가능하다고 하는 게 9단계예요. 9단계에 있는 걸 한번 볼게요. What happened on December 26th, 2004? One Sunday morning in Thailand, two brothers, 8 and 12 years old, set out for a day at the beach.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주제별을 클릭을 하면 각 주제별로 보여요. 그래서 판타지, 세계 명작, 미스터리, 전래동화, 요정이야기, 동물, 자연, 과학 이런 식으로 쭉쭉 구체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초반에 시작했을 때 근데 처음부터 잘 들으려고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영어 소리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듣기 싫어하죠. 짜증도 내기도 하고 근데 그 과정에 부모님이 묵묵히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좀 보상과 함께 스티커 제도라든지 그런 보상과 함께 듣게 유도를 해주시면 그 환경을 계속 꾸준히 만들어주시면 아이도 짜증 어느 순간 내다가도 어느 순간 지나서 당연히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쭉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엠보임 화상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화상영어를 시작하면 아이가 당연히 영어 소리 익숙하지 않고 거기다 원어민 선생님이랑 실시간으로 말을 하는 거니까 엄청 짜증내고 싫어할 때가 있어요. 그 단계를 잘 지켜봐 주시고 믿어주시고 극복해야지 그 아이가 계속 지속적으로 그 수업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것 애니메이션도 똑같아요. 이 리틀박스도 그렇게 시리즈별로 초반에는 접근해도 괜찮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단계별로 나눠졌지만은 아이가 맨 처음에 들을 때 꼭 순서대로 다 1단계, 2단계로 듣게 하진 않았어요. 초반에는 그냥 우선 영어 소리 자체에 익숙하게 아이가 좋아할 만한 이 시리즈를 선택해서 그거를 소리 노출되게 화면을 보고 보게 했거든요. 근데 너무 어려운 수준으로 하면은 그림도 좀 재미가 없으니까 아이의 성향을 봐서 적당하게 해서 조금 익숙해졌다 싶을 때 이제 단계별로 이제 제공을 해줬어요. 그 대신 이제 시리즈,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당 편을 보면은 이 이야기 72편, 이 이야기 48편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단편 동화만 빼놓고는 하나 선택했으면 얘를 우선 72편까지 다 보고 다음 편 넘어가도록 그렇게 습관을 들였습니다. 보시면은 이 아이 같은 경우는 학습 기록이 있어요. 여기 보면 학습 계획, 학습 기록, 출석부, 책장, 단어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학습 계획을 보시면 여기다가 직접 학습 계획 등록해서 어떻게 할지를 어떤 거를 보게 할지를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쭉 봐서 등록하면은 학습 계획에 올라와요. 그래서 아이가 그거를 들을 수 있게 해서 부모님이 선택을 해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는 별로 활용은 하지 않았고요. 우선 초반에 한 2년 정도를 제가 좀 관리를 해주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목 하나 선정했으면 그게 그 편을 다 들을 때까지 넘어가지 않게 그런 식으로 익숙하게 습관을 들여놨더니 그 이후부터는 자기가 하나 선택하는 거를 자기가 보고 싶은 거로 쭉 선택해서 잘 보고 있어요. 보시면 학습 기록을 보면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죠?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리틀 폭스를 들으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난달, 올해, 지난주, 이번주, 최근 7일 학습 기록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날짜별로 되어 있고 어떤 거를 이 아이가 봤는지도 쫙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 누르면은 여기 보시면은 동화나 동요, 또 학습 점수, 또 학습 시간 21분 정도 들었네요. 16분 정도 들었네요. 이렇게 들은 날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 출석부가 있어서 출석부를 보시면 이 아이가 언제 출석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녹음 기록도 있어 녹음을 해서 체크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활용을 가능하기도 해요. 책장 같은 경우는 담겨있는 책장이 없는데 여기 보시면 별표가 있어요. 이렇게 별표가 있죠? 여기 누르면은 이제 즐겨찾기에도 표시가 되고 또 책장으로 옮겨지기도 해요. 단어장이라고 해서 단어도 활용할 수 있는데 이 단어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은 딱 클릭해서 보면은 이렇게 있죠. 단어장 누르면 단어들도 쭉 확인해서 들을 수도 있어요. trapped, 단어 그리고 전체 단어만 누르면 단어가 없어지고 뜸 하면 다시 없어지고 예문까지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내용 순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요. 알파벳 순으로 정리할 수도 있어서 인쇄까지 할 수 있어서 많이 활용이 가능해요. 그래 되고요. 이 동요 같은 경우도 많은 동요들이 여기 들어있어요. 유명한 동요들도 있고요. 그리고 학습에 도움이 되는 동요들도 있고 율동을 같이 나온 동요들도 있고 해서 어린 친구들은 우선 동요부터 시작해서 듣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게임 같은 경우는 이 영어를 활용한 영어 인지에 도움되는 게임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좀 아이들이 힘들어한다 싶으면 가끔씩 게임을 하게 해주는 것도 좋아해요. 근데 게임을 원하는 만큼 하게 해주면 아이가 동기부여를 잘 안 돼서 이 듣기를 안 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습 기록이 남으니까 이 동화 몇 편 들은 게 엄마가 확인이 되면 너 게임 할 수 있게 해줄게. 이러던가 아니면 어느 날은 이 영어 게임만 할 수 있는 날을 정해주던가 이런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리틀박스라고 하는
영어 컨텐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정말 이 리틀 팍스는 그냥 아이가 흥미롭게 듣는 영어 소리 듣고 보는 거에 익숙하게 노출을 시켜주고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아이가 이제 오래되었기 때문에 귀가 당연히 트였고요. 그래서 하는 걸 좋아해요. 스스로 하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 전에 듣고 잔다고 하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스티커 제도를 도입을 했고 또 그 스티커가 어느 정도 모아지면 현금으로 돈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아주 강력한 동기부여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리틀팍스를 듣는 거에 익숙해지게 되었죠. 지금은 자동화가 돼서 스스로 너무 잘 하기 때문에 저도 신경을 크게 안 써요. 그러니까 어린 제 딸 같은 경우는 이제 1학년이어서 이제 2학년이 됐죠. 그래서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큰아이 했던 방식처럼 현금을 걸고 동기부여를 30분 들을 때마다 하나씩 스티커를 줘서 그게 어느 정도 모이면 현금을 10,000원으로 바꿔주는 이런 제도를 하고 있으니까 아이가 동기부여가 엄청 돼서 1시간 듣겠다고 그럼 스티커 2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날을 듣고 있어요. 대신 집중해서 들어야지 주지 만약에 몸을 흐트러뜨리거나 들으면서 딴 거 하면은 절대 주지 않죠. 그런 규칙을 아이들과 잘 같이 하면 좋아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배지라고 해서 아이가 잘 들으면은 이렇게 배지도 받을 수 있어요. 한 편당. 근데 이거는 연속 듣기로 들으면은 주어지지 않고 한 편 한 편당을 클릭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틀어놓고 다른 걸 활동하면은 점수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그 앞에 잘 들으면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배지 모으는 재미들도 아이들은 있어서 이제 추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하기 때문에 한번 우리 아이의 영어 듣기나 아니면은 내 영어 듣기 조금 향상시키고 싶은 듣기 프로그램을 찾고 계시다면 리틀팍스 추천드립니다. 여기다 더불어서 아무래도 영어는 많이 듣고 같이 말하기도 병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리틀팍스랑 그 엠보임을 같이 병행하니까 원어민 선생님이랑 주 3회 정도 실시간으로 말하면서 영어로 말하는 시간도 갖고 또 거기에 있는 전자도서관을 활용해서 종이책과 아니면 애니메이션 형식의 중간 단계를 익숙하게 접하게 돼서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는 저희 아이들은 그래서 영어 소리에는 낯설어하지 않고 원어민을 만나도 아직 엄청 유창하게 말은 하지 못해도 그래도 자기 표현을 어느 정도 표현을 하면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콘텐츠를 찾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조금나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번은 또 다른 걸로 올게요. 안녕.